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화학, 기술직 화학을 맡고 있는 김윤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공무원 화학에서 화학이라고 하는 이 단원 자체가 굉장히 좀 사실은 많이 깊게 들어가면 많이 까다롭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거는 사실 제 강의 특징인데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고 그리고 짧게 최대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간단한 내용만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챕터를 딱 보시게 되면 일단 제목 자체가 물질과 혼합물의 분리죠. 화학이라는 단원 자체가 사실 물질에 관한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을 분류할 수 있는 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물질에 대한 분류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질은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구분을 할 수 있더라. 자, 순물질과 혼합물. 말 그대로 순물질은 후추도 순우치 있잖아요. 그죠? 순도 100%.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한 종류인 거죠. 자, 한 종류의 물질이 그대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되게 쉬운 분류고요. 사실 순물질을 또 한 번 나눠 보셔야 돼요. 순물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첫 번째 톳 원소 물질과 두 번째 화합물로 구분이 됩니다. 자, 톳 원소 물질하고 화합물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톳 원소 물질은 말 그대로 톳 원소, 즉 원소가 한 개이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산소 또는 질소 또는 수소 이런 애들처럼 톳 원소 물질은 얘 자체로 원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의미한다. 이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소 기호라는 걸 배울 텐데 그 원소 기호에서 대문자가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원소예요. 그게 원소고 걔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톳원소 물질이고 걔만 있기 때문에 순물질인 거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건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화합되어 있다.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뒤쪽에 가서 이제 화학 반응을 배우게 되면 화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화학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 그러니까 입자의 개념인데 입자와 입자가 연결이 되되 서로 결합을 하되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모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원소만 모여있으면 그거는 톳원소 물질, 순물질 중에 톳원소 물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화합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까 톳 원소 물질에서는 자, 원소 기호가 한 개, 대문자가 한 개인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원소 기호 대문자가 두 개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순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순물질들이 두 가지 이상이 모이게 되면 그리고 단순히 혼합, 섞인다라는 뜻인데 구분하셔야 돼요. 혼합되면 이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뜻부터 보고 그 다음에 분류 먼저 해볼게요. 혼합물에는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그럼 말 뜻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균일하다, 불균일하다. 자, 균일하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골고루 섞여있다, 골고루 섞여있다. 두 번째, 불균일하다는 섞여있지 않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뭐 사이다라든지 설탕물, 뭐 소금물 이런 것들은 어느 부분을 내가 떠봐도 항상 맛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르게 섞여있고 또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같은 경우도 그죠? 골고루 섞여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내가 떠도 성분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바로 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균일 혼합물은 골고루 섞여있다. 자, 골고루 섞여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화학에서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다른 거 별거 없어요. 그냥 골고루 섞여있는데 액체에 고체 물질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투명합니다.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섞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게 바로 용액이죠. 불균일 혼합물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불균일 혼합물은 어떤 케이스냐? 우유나 또는 흙탕물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골고루 섞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을 뜨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흙탕물만 봐도 오랜 시간 냅두면 밑에 가라앉죠. 흙가루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흙가루들 가라앉는 부분을 내가 수저로 떠보는 거랑 그 위에 떠있는 물을 떠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구성하는 물질이 다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골고루 섞여 있지 않다. 따라서 불균일하게 섞여 있다. 혼합물 중에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질의 종류를요. 이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화합물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 혼합물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과정을 굳이 표현하자면, 한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물질이 더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물, 요거는 물질이 더해져 있는데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더해져 있다. 그래서 그냥 혼합, 섞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어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화학적으로 섞여 있다. 무슨 얘기? 화합물입니다. 그럼 그 안에는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가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물질을 분해하고 싶어요. 얘네는 화학적으로 결합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떼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당연히 화학적으로 더해졌기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 거예요. 더해졌으니까 나눈다. 그때 화학적으로 더해져 있다. 따라서 화학적으로 나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물리적으로 섞여 있다. 그냥 단순히 섞은 거야, 정말. 정말 그냥 단순히 섞었다면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성분 물질들을 구분, 분류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물리적으로 섞여 있고 얘는 화학적으로 섞여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뒷부분에서는 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물질이 갖는 물리적인 특성을 통해서 물질들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물질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순물질과 혼합물, 단순히 섞여 있는 거고, 순물질 중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톳 원소 물질이 화학적으로 섞여 있는 화합물과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톳 원소 물질로 구분을 한다. 또 혼합물은 균일과 불균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물질의 종류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분자라고 하거든요. 자,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물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나중에 도입된 개념이고, 원래는 이 분자는 알 수가 없었어서 먼저 도입된 개념은 원자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원전부터 사용을 했던 말이고요. 영어로 이렇게 많이 쓰죠. 이게 정의가 이래요. 원자라고 하는 입자 자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항상.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원자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인데, 원자하고 원소. 자, 이 원소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원소는 또 가장 물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본이 되는 물질이다. 도대체 원자는 그럼 근본이 되는 뭐고, 원소는 그럼 근본이 되는 뭐냐.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뭐냐. 자,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객체는, 자, 분자가 이루어요. 분자가 이루고 이 분자는 원자가 이루어서 결국 물질이라는 걸 이루게 되는데, 이때 원자와 원소부터 구분을 하셔야 분자가 어떤 개념이고 따라서 물질이 그런 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원소는 이렇습니다. 원소는 가장 근본이 되는 물질이잖아요. 원소는 호돈소 물질의 그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종류를 얘기합니다. 종류고요. 그 다음에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원자는 입자, 알갱이의 개념이에요. 알갱이의 개념. 예를 들어서 자, 당구장에 갔어요. 당구장에 갔더니 내가 3구를 쳐요. 3구를 치면 공이 4구 할까요? 그냥 4구. 자, 흰 공이 하나, 노란 공이 하나, 빨간 공이 2개가 있어요.
자, 얘네를 한 군데 모아놨어요. 그럼 당구공 세트네요. 그쵸? 이 당구공 세트에는 몇 종류의 공이 있냐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 세 종류의 공이 있더라. 자, 종류 개념 얘기했잖아요. 그쵸? 세 종류의 원소가 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물질의 경우라면, 만약에.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당구공 세트라고 하는 곳에는 세 종류의 당구공이 있는데, 총 당구공의 개수는 4개더라. 노란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빨간 거 2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자의 개념이죠. 빨간 공이라고 하는 원소의 입자는 2개. 다른 말로 바꾸면, 빨간 공이라고 하는 원소의 원자는 2개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가 모여서 당구공 세트를 이뤘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원소, 원자 개념 얘기했고요. 그 당구공 세트가 분자입니다. 이 분자, 당구공 세트가 당구장 가시면 이게 막 쌓여 있잖아요. 그죠? 뭐 닦기도 하고 거기 꽉 차 있잖아요. 한쪽 편에. 그게 물질인 거죠. 분자의 모임이 물질인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분자인 거예요. 분자가 많이 모여있다. 그러니까 물 하면 물 분자의 모임인 거죠. 그 물 분자를 안쪽을 들여다보면 분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원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지. 물 분자 안쪽에는 원자가 들어있는데, 자, 원소, 원자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물 분자 안쪽에 들어가 보면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입자의 개수는 3개인데 종류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무슨 얘기냐? 물 분자라고 하는 애는 2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수소, 두 번째 산소다. 그리고 이런 원소들의 총 입자의 개수는 3개다. 즉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물 분자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하는데 화학식으로는 물은 H2O라고 써요. 무슨 얘기냐? 수소, 산소거든요. 이 원소 기호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아까 앞에 했던 거 한번 연결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H2O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이 물질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여기에 속하겠네요. 왜냐하면 원소 기호 2가지 보이죠? 대문자 2개. 그럼 얘는 화합물이네요. 순물질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있잖아요. 그지? 따라서 얘는 분자 1개를 의미하는 그런 화학식인데 이 안에는 수소 입자가 2개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숫자 이름 보통 생략하는 거 아시죠? 그지? 이거 뭐 수학에서 맨날 생략하잖아요. 그러면 1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산소 원자가. 그러니까 총 몇 개? 3개의 원자가 물 분자 하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라면 그냥 분자를 모아놓은 게 물질인 거예요. 분자 1개 갖다 놓으면은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죠. 그지? 그래서 이 분자의 모임이 물질이다.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는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자나 분자 이런 입자 개념은 언제부터 이제 사용하게 됐냐면 사실 역사 따지면 굉장히 깁니다. 기원 전으로 내려가고요. 지금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자라는 개념 자체는 누가 먼저 썼냐면 원자라는 개념은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이 먼저 썼습니다. 이분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BC. 한참 내려가는데 되게 옛날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분한테 가려서 빛을 못 받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한테 이때는 막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철학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 정확한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이유라든지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의 생각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 불, 흙, 공기다. 얘네가 서로 돌고 돈다. 그래서 모든 물질을 만든다라고 했고요. 데모크리토스는 가장 근대적인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얘는 모든 물질은 쪼개다 보면 절대 쪼개지지 않는, 즉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썼다고 해요. 원자라고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빛을 못 받아요. 왜? 당대 인기 최고의 스타 강사 얘였죠. 그러니까 얘는 못 받는 거예요, 빛을. 그래서 이게 묻히다가 나중에 이 원자란 개념을 누가 다시 끌고 나오냐면 영국의 과학자인데 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원자에 대한 학설을 몇 가지 들고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데모크리토스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자, 돌턴도 원자는 당구공과 같은 속이 꽉 찬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원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학설을 제시를 합니다. 얘가 가장 기본 입자고 절대 깨지지 않는다. 다른 종류로 바뀌지도 않아. 그리고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아.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전부 크기, 무게, 질 이런 게 다 같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돌턴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제 나중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화학적인 현상이 설명이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깊게 얘기하면 기체들을 반응시켰을 때 특이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기체를 뭐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서 물을 만든다. 이때 항상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는 부피비가 정해져 있는데 돌턴의 학설을 통해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모순이 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요. 바로 그게 분자의 개념인데 이 사람이 도입을 합니다.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화학자 중에 하나인데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보가드로는 분자의 개념을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수, 이 숫자를 발견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상대값으로 비교해서 구한 값이거든요. 되게 중요합니다. 화학에서는 이걸 보통은 1몰이라는 말로 줄여요. 이건 뭐 단순한 건데 계란 30개를 한 판 하듯이 그냥 6 곱하기 10에 23제곱을 1몰이라는 숫자로 바꿉시다 라고 해요. 숫자가 너무 커서. 이분이 분자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분자라고 하는 건 원자들이 모여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 특징, 분자가 돼야 비로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 뭐라 그랬냐면 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물질, 모이면 물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 분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원자는 지들끼리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얘네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질 않습니다. 얘네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화합물이 되든 아니면 호던소 상태로 남아서 분자를 만들든 무조건 분자라는 걸 만들어야 그 물질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도 만약에 물 분자가 있는데 이걸 화학적으로 깨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은. 그쵸? 자, 깼을 때 수소와 산소 원자가 나올 건데 그런 애들은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또 수소 원자가 나왔고 산소 원자가 나왔어. 그러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얘네들은 수소의 성질을 띠고 산소의 성질을 띠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지 않아. 그런데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면 그때 물질의 성질을 가져요. 그걸 모여놓은 게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자, 물하고 소금 같은 걸 그냥 섞으면 그게 혼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질 간의 변화 이렇게 변해왔습니다. 원자라는 개념은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조금 정리한 분이 돌턴이란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원자설이라는 걸 발표를 했고 이걸로 설명 안 되는 화학적인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보가드로라는 분이 다시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자,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서 분자라는 입자를 이루고 얘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질을 갖는 가장 기본 입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질 간의 변화를 봤고요. 화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교재에 있는 순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주기율표라는 게 나와요.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물질은 분류를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원소라는 얘기를 했어요. 원소는 물질의 종류를 의미한다.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죠. 현재 지금 발견된 원소, 물질, 기본이 되는 물질 종류만 110여 종 가까이 됩니다. 이거를 깔끔하게 표로 정리한 게 주기율표예요. 간단합니다. 원래 이 주기율표는 누가 먼저 만들었냐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이 러시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드는데 기준이라고 하는 걸 뭘로 뒀냐면 원자량이라는 걸 기준으로 뒀어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 구조를 봤을 때 원자 핵이 있거든요. 그 핵의 질량을 통해서 비교해 본 거예요. 이 원소들을 쫙 나열해 봤어요. 나열해 봤더니
어떤 되게 특이하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걸 표로 정리해 본 게 주기율표입니다. 아시겠죠? 아니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한 성질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서로 다른 원소들인데, 서로 다른 물질인데 비슷한 성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예쁘게 표로 정리한 게 바로 주기율표였던 거예요. 그 멘델레이프가 만들었던 주기율표는 뭐 거의 깔끔하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넘어가면 안 맞아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잘 안 맞아.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져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기 주장에 반하는 애가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자기 주장이 틀렸다고 얘기해야지 얘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 모질리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까, 자, 모질리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주기율표를. 자, 우리는 이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느냐? 네,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알아요. 이건 화학에서 매너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가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이렇게 쓴 게 이게 원소기호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름 부를 때 이니셜인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건 화학에서 매너죠. 자, 몇 가지만 외우면 되냐? 얘가 1번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요. 그냥 주기율표상에서 2번 원소들을, 그 다음에 얘가 3번 해서 쭉 써서 얘가 마지막에 20번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20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외우실 때 요 모양, 요 틀대로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런 원소들은 우리가 따로 뭐라 그러냐면 전형 원소라고 합니다. 왜 전형 원소라고 하는지는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하고 표니까 이게 하나의 표예요. 표면 이거 뭐라 그러죠? 칼럼이라 그러죠? 이거하고 이거 행.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죠. 그지? 행, 열. 이렇게 정리한 표잖아요. 그래서 이 행들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표현을 해요.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 요 세로 방향, 이걸 열을 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원자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원소의 원자, 기본 입자를 까고 들어가잖아요. 안쪽을. 그러면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이 딱 있고 원자 핵 주위를 전자라고 하는 애들이 막 돌아요. 도는데 얘네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이루고 있다. 마치 양파처럼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층을 져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층 하나를 바로 주기라고 합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애인데요. 얘가 H, 이게 다 영어인데 한국말로 쓰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영어잖아요. 하이드로젠에서 이니셜 따와서 H라고 쓴 거거든요. 이게 원소기호예요. 원소기호 딱 봤을 때 얘는 수소야. 수소인데 1쪽이네. 주기율표에서. 그 다음에 1쪽이네. 일단 주기가 1쪽이다.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갖는 층이 한 층이다. 1쪽이 껍데기가 한 개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럼 나머지 다 해결됐죠. 2주기, 3주기, 4주기 하면 2개, 3개, 4개 있다는 겁니다. 층이. 두 번째, 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가 갖는 전자가 되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전자들 중에서 가장 한짠말이에요. 자, 최외곽, 즉 가장 바깥쪽 껍데기란 표현인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족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여기 보시면 얘가 1족이거든요. 주기율표상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수소는 무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수소 원자 핵이 있으면 수소는 전자가 존재하는 층이 한 층 있고요. 한 겹이야. 그 다음에 전자가 한 개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얘는요 2족이라고 해. 그러면 얘는 전자가, 자, 얘는 2주기에 2족이네요. 자, 층이 2개 있고요. 안쪽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른다고 합시다. 최소한 내가 알 수 있는 건 층이 2개, 즉 껍데기가 2개인데 그 껍데기 중에 바깥쪽 껍데기에 전자가 2개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 아시겠죠? 자, 얘 볼까요? 얘 B라고 쓰면 붕소라고 합니다. 붕소는요 13족입니다. 갑자기 띄어요. 자, 이건 화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형 원소라서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원래 주기율표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더 복잡한데 전형 원소만 볼 거기 때문에 그냥 잘라놓은 거고요. 그 안에서 13족으로 건너뛰게 돼 있습니다. 중간이 비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운 기준이랑 걔네랑 안 맞아서 그냥 빼는 겁니다. 복잡하니까. 아시겠죠? 자, 13족이고요. 그럼 얘는 이 10자리 빼고 1자리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2주기에 13족 껍데기가 2개인데 가장 바깥쪽 껍데기의 전자가 3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14족, 15족, 16족, 17족, 8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 주기율표입니다. 족수 따라서 최외곽 전자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전형 원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사실 이 최외곽 전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라고 쓸 거냐면요. 이게 원자가 전자수라고 할게요. 사실 이게 원래는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전형 원소에선 대부분 이래요. 누구 빼냐면 얘는 좀 독특해서 얘는 빼고 얘기합시다. 얘는 제외입니다. 예외예요. 자, 전형 원소에서는 최외곽 전자수가 결국엔 원자가 전자수와 일치하는데 이 원자가 전자수가 원자가 전자 얘네가 되게 중요해요. 화학에서. 왜 그러냐면 얘네들 보시면요. 원자가 전자가 같은 애들이 있고 다른 애들이 있는데 이 원자가 전자수가 같은 애들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인 성질, 특성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로줄을 뽑아서 족이라고 하는 거죠. 족이 뭐냐? 가족 족자, 패밀리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만 모아서 뭐라고 한다? 족이라고 한다. 이유는 성질이 비슷하다. 어떤? 화학적인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족이라고 한다. 이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결국엔 무슨 얘기냐? 바꿔서 얘기하면 이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애가 바로 물질의 화학적인 특성을 결정짓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화학적인 특성을 결정짓는다. 무슨 뜻이냐? 결국엔 이 원자가 전자가 화학 반응을 하는 주체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주기율표에서 원자가 전자가 일치하는 애들을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주기율표까지 마치고요. 잠시 칠판